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리에서 빤히 건너다 보이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뒤산 북악산에는 벌써 꽃도 다 피었다가 져버렸습니다. 이제 여름꽃이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이 지난 겨울의 추억이라 할까요? 바람 부는 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통령이 붙잡혀가고 대통령이 유폐되고 대통령이 고발당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법정에서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는 아주 희한한 일이 지난 수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인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광적인 상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장에서 큰 소위 보수가 움직였고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으로 보수가 그렇게 운집하는 시위가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고 그 시위를 쭉 끌고 오늘까지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권영애 장관님이십니다. 지금 이 권영애 장관님은 아마 최근에 새누리당 새로 생긴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사태 전개에 대해서도 고뇌가 많으실 것 같고 또 급기야 본인께서 이제 새누리당 대표직함을 내려놓고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 관련 단체의 인사 약 3천 수백 명의 인사와 함께 홍준표 국회에서 홍준표 지지선언을 오늘 하시고 지금 여기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지난번에 헌재 앞에서 둘이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났는데 예. 지금은 웃어야 할지 또 다시 울어야 할지 참 착잡합니다. 웃어야 할지는 뭡니까? 제가 뭔가 막연하지만은 지난 5개월 동안 또 뭐 이제 개월수로 하면 6개월째인데요. 예. 참담한 제가 일평생 지금 80세를 이제 80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긴 겨울을 지났다.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겨울을 지났다. 왜? 예. 추워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났으니까. 몰랐죠. 예. 모르고 지났으니까 참 표현하기 없는 지난 한 6개월을 지난 기분이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새봄이 되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거 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예. 이것은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에 없는 예. 일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겪은 입장에서 참 암담한 때가 많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예. 땅을 치고 했었으니까 거의 절망적인 이제 그걸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제가 희망을 갖습니다. 예. 왜 희망을 갖느냐 하면은 뭐 대세가 어떻다 뭐 어떻다 해가지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금년 대선은 끝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식으로까지 포기 상태였죠. 포기 상태. 예. 특히 해외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예. 특히 미국 측에서 이제 그렇게 저에게 전달이 되어 예. 왔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앞으로 금년 19대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보수 우익
정부가 탄생하기엔 이미 틀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이런 사인까지가 온 걸 보면은 예. 우리뿐만 아니라 예. 그런 해외 동포들도 예.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한 지난 일주일 후반부터 예. 상당히 좀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를 제가 느낍니다. 예. 도처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뭔가 우리가 잘만 정말 이게 결집이 되면 될 수 있겠다. 예. 그럼 그 저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예. 울부짖었던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분발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군요. 뭐 앵그리 보수라고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고 있을 수 없다 하는 예.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보수성에 이제 말 안 하고 잠잠하게 있던 예.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 오늘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바로 한 3천여 명의 48개 예. 단체 대표들과 쭉 했는데 그 분위기가 저는 역대 선거에서 예. 이 보수 성향의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렇군요. 느끼기를 예. 처음 느꼈기 때문에 안보 단체만의 특수한 분위기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저 시골까지 해서 다 가보면은요. 예. 그분들 말을 일체 안 합니다. 말을 예. 안 하지만은 야 이러다가는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 그 자체의 존립이 참 위태롭겠다 하는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보수 단체들이 많이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예. 가니까 예. 제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처음에 건국회 시작은 1945년부터 48년 그 3년 동안에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이런 진로 문제 때문에 분파작용이 많이 일어났지 예.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뭉치면 살고 예. 흩어지면 죽는다. 예. 우리 민족이 뭉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열등감 내지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으로 동서에 남북에 뭐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갈등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제일 갈등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야. 우리도 뭉칠 수 있어. 예. 하는 어떤 뭔가 자각을 다 갖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외쳤던 태극기 때문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은요, 전에 보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국민 의례를 할 때도 태극기 개양 안 하고, 예. 또 애국가 안 부르고, 그래서 어디에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 자체를 쭈뼛쭈뼛 하던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5개월 동안에 보면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당당해졌다. 지하철 안에서도 처음에는 행사장에 올 때까지 숨겨놓고 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깃발을 말이죠. 지하철 안에서도 들고 뒤에 이제 세계도 탁 꽂고 당당해졌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애국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거, 그것이 상징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이제는 마음대로 어디 가도 내가 이상하게 볼 거 없다. 그것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는 이 자각을 만들어 준 것이 저는 이것이 누군가가 잘만 규합하고 뭐 현재로서는 다 홍준표 후보로 모두 다 홍준표 후보가 유일한 이제 그와 같은 우리의 정말 참 지지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이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잘 그들이 요구가 뭐냐 하는 것만 수렴만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이 우리 장관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아마 일생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겪어보지 못하셨을 정치적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고
급기야 엊그제는 이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셨어요. 예, 예. 대표직도 내려놓으시고. 예, 예, 예. 왜 탈당하신 겁니까? 좀 여간 쓰라리지 않으셨을 텐데. 예. 뭐 조원준 후보는 계속 가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죠.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사실 이틀 전까지 예. 몸담고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조원진 후보하고 같이 유세를 다녔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뭐 언제는 저렇게 하더니 지금 와서는 왜 저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 예.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일일이 뭐 해명하려고는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저 삶의 기준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랬습니다. 단일화를 하자. 예. 저 홍준표로. 예. 근데 조원진 후보가 거부한 것이군요. 결국은 그렇게 된 셈입니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위법이고 탈법이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의 촛불의 그것이 대한민국의 전체 민심인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다 예.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막연하게 이제 태극기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 뜻은 흔히들 보면은 뭐 이것이 탄핵 반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그 집단의 뭐 행위다. 이렇게까지 봤던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예. 극히 소수고 많은 분들은 순수하게 예. 대한민국 걱정 때문에 나오셨는데 결국은 5개월 동안 광장에서의 외침이 아무런 반응, 어떤 제도권의 정당도 수용이 안 되니까 뭐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보도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렇다면 제도권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도권에 국회 해산하는 것을 구호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국회 해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 자체를 제도 자체가 부정하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흥분하니까, 화가 나니까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제도권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에서 한 달 동안을 계속 그 온 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느냐, 전부가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도권을 가지고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없이 탄핵 기각, 탄핵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당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왔던 이 우리 입장이 그만 당을 만드는데 또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 대중정치를 저는 할 생각이 없었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일이지 나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당 안에 뭐 그동안 보수 농객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여전히 이제 활동하고 있고 후보는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로서 조원진 의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이 새누리당이 말 그대로 새로운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단일화에 응해올 가능성은 아예 없어진 거로 보십니까? 제가 지난 10여일 동안을 쭉 보면서 본인도 아마 그거 느꼈을 거고 거기에서 지지자들도 이제 그 집회에 가면은요 후보 연설 또는 후보의 그런 그 연설 집회 가면은 앞에서는 조원진을 외쳤지만은 그분들 다 요사이 이 국민들이요 정치 수준이 엄청나게 몰라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에 돌아와 가지고는 저를 끌고 가서 대표님, 어떤 사람은 또 장관님, 조원진 후보가 좋다고 우리는 믿고 성원을 하지만은 너무 안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짧은 20일 동안에 저 사람을 어떻게
투표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아니고 전 국민인데 예. 국민들에게 이게 인지도가 저렇게 낮은 사람이 이번에 만약 해서 안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표를 깎아먹는 역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이 소위 말해서 뜻을 수렴할 예. 수 있는 당이나 그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예.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는 예. 얘기를 해오는 사람들이 또 예. 상당한 숫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처음부터 뭐 당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 금년에 대통령 이 선거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예. 이게 이제 단일 전선이다. 예. 이렇게 봤고 예. 그 다음에는 가다가 이제 탄핵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 전선이다. 예. 근데 그걸 보면 거의 다 같이 겹쳐요. 예. 일부 뭐 저쪽에 참 바른정당 등등 예. 이제 있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찬성했던 사람들이 한 30여 명 정도 예. 있고 반대했던 사람이 한 60여 명 이렇게 예. 90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한쪽은 처음부터 탄핵을 기획하고 예. 물어붙인 그런 탄핵 이제 예. 찬성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쪽에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결에 예. 그만 이렇게 겁을 먹고 겁먹고 겁먹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같은 탄핵에 결과적으로는 찬성이지만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집단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모아져야 예. 그래야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이거는 대통령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 체제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이 추운 광장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광장을 지켰던 태극기를 들고 와서 고생했던 분들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그렇죠.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권성동 예. 말하자면 탄핵소추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김성태 뭐 예. 말하자면 탄핵하는 무대 장치의 하나였던 청문회 이런 예. 걸 또 청문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사실 이렇게 무슨 뭐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 심사가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전혀 뭐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왜 그러면은 조은전 후보가 단일화를 당에서는 밉든 곱든 간에 예. 일단 저는 이제 이 논리를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과거에 1860년대 영국에서 예. 그 여성 운동이 한참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이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그때 여성 참정권이 예, 없었으니까 주장을 하다가 의회 가서 난동도 부리고 길거리에서 유리창도 깨고 막 이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마장에서 우승해서 들어오는 말 앞에서 여자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처음에는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줘야지 하다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역시 여자들에게는 참정권 안 줘야 돼. 이제 이렇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그걸 중단하고 군수공장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전쟁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례를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의 우리 형국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밀어붙인 세력은 따로 두고라도 얼떨결에 들어간 사람들까지를 이걸 빼놓고 또 그 사람들이 좀 섞였다고 그래서 저거는 또 배신자야.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새누리당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그것까지도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찾자. 국가, 대한민국.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돌아온 탕아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그런 부모 관계,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돌아온 탕아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큰아들은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6시, 4시부터 이제 새누리 당에서는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몇 명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수 단일화를 하자고 선언할 때 3가지 조건을 제가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죠. 며칠 전에.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바른정당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연대 안 한다고 선언해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한국당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너희를 이제 우리 제안을 거부한 이와 같은 당은 똑같이 배신의 당이다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지금 소란을 불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당사자들은 또 싫어할지 모르는데 마치 그 겨울에 고생하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자체를 무슨 권리의 원천인 것처럼 과도하게 또 받아들이면 너무 주관적으로 과도하게 받아들이면 말하자면 좀 불타협이 되어버린다든가 백골수로 빠져버린다든가 해서 저는 이 새누리당도 지금 중대한 어떤 선택에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신생 새누리당의 어떤 집단의 어떤 성격이나 컬러가 사실은 이번 요 한 2, 3일 앞으로 한 3, 4일 사이에 또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어느 쪽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욕을 이렇게 몰라주느냐. 어느 정도까지 좀 수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럴 때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나 하면은 탄핵에 일부 적극적으로 했던 또 얼떨결에 데려갔던 참여했던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당 차원에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용납 못할 만한 그런 거지만은 우리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국가 아니냐? 대한민국 국가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나라가 넘어지는 것,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은 도로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얼마든지 선거 이후에도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후보 단일화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조원진 우선 후보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분을 그렇게 우리 끝까지 가자. 그 끝까지 가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아까 단일 전선에서 전적 전선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2단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지난 그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고 어떻게 커졌고 어떻게 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쭉 끌고 오신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이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저 자신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제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가 편한데요. 저 자신이 갑작스럽게 촛불이 나오고 탄핵이 진행이 되고 할 때 야 이건 뭐냐. 저는 항상 뭘 했나 하면은요. 2000년 중반에 북한에서 북한의 선전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선전부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선전과 선동을 주로하니까 완전히 주무부서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선전부 부부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안보 이제 강연을 쭉 할 때 그 사람이 연설한 내용을 제가 녹음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얘기가 있는 것이 예. 첫째는 그때 당시에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시절입니다. 그렇군요. 남쪽에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배는 우리가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 가라앉힐 수도 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이 우리 진보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익 세력들에게 눌려가지고 예. 뭐 쩍하면 잡아가고 쩍하면 뭐 가다 놓고 뭐 하기 때문에 쩍을 못 썼는데 근년에 들어와서는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남쪽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북한에 그때 김정일 시절이니까 김정일 장군의 선군 정치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이건 남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선군 정치를 모두 선호하고 찬양하고 있다. 예. 이런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남쪽은 지금 남한은 통일만 되지 않았을 뿐 적화는 다 끝났다. 예. 굉장히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김일성이가 비밀교시로 지령한 것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구나. 예. 그래서 요번에 이 탄핵 사태 이 자체도 저는 단순하게 뭐 최순실이가 어떻고 촛불이 나왔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아하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만 하면은 이제 적화는 다 끝났으니까 통일만 남았다는 그 소위 말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소위 쟤네들의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촛불 시위하는데 이틀이나 두 번을 제가 그 안에 실제 들어가서 다 살펴봤습니다. 아, 가보셨군요. 보고 제가 결심한 것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때 작년 12월 3일 날 애국단체 총연합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제 저쪽에 여의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되니까 그래 맞아. 잠잠한 우리 애국 시민들 우리도 있어 하면서 너도 나도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데 매 횟수가 증가될 때마다 거의 30% 이상씩이 막 증가되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들 잠잠 있던 애국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단순한 반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나오면서 탄핵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실들이 이제 나오고 이거는 가짜 내지는 뭐 조작된 것이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나와서 가지고서 법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이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모두 다 불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 언제 아마도 한 1월 말 2월쯤인가요? 그때부터는 이 동창회 단위로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조직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군 출신들이 장교 출신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로 동기생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 동기생들이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구국동지회를 만들자. 총동창회가 다 있습니다. 육사도 총동창회가 있고 해사공사도 다 있는데 총동창회 차원으로 하면은 이게 지역적인 문제 또 각각의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문제로서 총동창회 차원에서 어떤 깃발을 들고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자기네들 뜻맞는 동기생들끼리 해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학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와 같은 뜻이 맞는 소위 말해 동지들이 애국 동지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희망을 갖고
야, 이렇게 저력들이 모여드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 태극기 집회가 잠자는 보수를 깨웠어요. 깨웠죠.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잠자는 보수를 깨웠는데 그 태극기 세력이 온전히 보수 전체를 끌고 이번 대선에 전력 투구해지면 예. 아마도 해볼 만한 게임이겠죠. 그렇죠. 특히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아주 절정이 있나 하면은 3월 1일. 예. 아, 3.1절 집회. 3.1절 예, 집회. 예. 그게 이제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 이후에 98년 만에 예. 태극기가 그렇게 전 국민들이 들고 예. 나오는 계기인데 그때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이 결국 기독교계가 기독교계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권장관님께서 왜 고전에 기독교 단체들을 많이 그 애를 쓰신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저는 이제 기독교 장로 입장에서 예.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적이다. 이제 예. 기독교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예.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첫 건국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분이 뭐 물론 재헌국회에서의 기도했던 것들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우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할 때 그때 그분이 지금은 보면은 많은 대통령들이 비록 장로 또는 기독교 출신의 대통령이 되지만은 헌법 위에 손을 얹고 나 누구누구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만은 그 양반은 그것을 헌법 위에 손을 넣지를 않고요. 자기가 보던 성경 위에 손을 넣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대통령도 장로 대통령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만은 현재로는 헌법 위에 손을 얹는 걸로만 돼 있지. 이분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또는 뭐 건국되고 해방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건 신자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나라를 건설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1919년에도 보면은 거기에 33인 중에서 무려 반 이상이 기독교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크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이와 같이 숭고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구하는 그와 같은 운동을 3.1절에 우리가 결의를 다지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그 뜻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얘기는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 교계가 전에 없이 교계가 그런 걸 하면은 왜 교계에서 말이지 뭐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의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거의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기독교 장로 입장에서 각 교계에서 지금도 아마 벌써 3.1 작전 기도 무슨 기도해서 많이 엄청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기적을 창출할 것이다. 아니 뭐 매주 한 번씩 뭐 단식해가면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회에서 아침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가서 열심히 거기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일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날
9시경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금식하고 10시 이후에 가서 이제 뭘 이제 아침 식사 겸 점심 브런치를 한다. 이런 식의 금식 또 뭐 이렇게 해서 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형편대로 이 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저는 봤을 때 크다고 봅니다. 귀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어떻든 태극기의 붉은 단심이 이번 선거에서 잘 표현이 되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당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과는 별도로 사실은 이 태극기로부터 촉발된 말하자면 애국심이라든지 또는 보수들의 어떤 가치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이런 뭔가가 무슨 그게 뭐 새누리당이 되었건 자유한국당이 되었건 뭔가 그 뿌리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타는 무슨 그런 계기가 있겠습니까? 요것이 이제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한 것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당이 좀 형태가 이상한 형태의 당이 된 겁니다. 흔히 보면은 이익을 같이 하든가 생각을 같이 하고 사상과 이념 또는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어떤 사람 중심의 당이 생겨난 것이 그동안의 정당 형성의 현황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이거는 이상하게 태극기를 들고 애국심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바다머프로 당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한 형태의 정당이 이제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는 정당. 흔히 보면은 과거의 정당이 보면은 오늘날은 이상하게 됐지만은 과거에 우리 정당에서는 적어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지만은 사상과 이념 면에서는 이 친북 내지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당이 모였다가 합해졌다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가장 나쁜 소위 말해서 조합이 어떻게 보면 참 이 단일화 내지는 연합이 DJP 때에 전혀 JP하고 DJ하고는 걸어오는 길이나 맞지 않는 것들이 대통령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어느 것이 보수고 어느 것이 정당이냐 이 가치가 정당의 가치가 완전히 이것은 모호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꼭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냥 밀실에서 야합하고 뭐도 하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정치판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애국적인 정당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새누리당 출발의 원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대통령이 우리가 추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같은 그런 어떤 또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떨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DJP의 그 연합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면은 이거는 다 좌고 우면 할 것도 없다. 일단은 우리가 또다시 우리나라가 이게 좌익 성향의 정권이 되면은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한미 관계입니다. 뭐 어떤 정당이 주장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은요, 제가 트럼프 같아도요, 그래 그러면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문제가 나올 때마다 너 미국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입장에서 어떻게 할래? 욕을 해놓고 자기네들 돈 들여서 사드 배치하겠다니까 반대한다? 야 그러면 한미 동맹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막상 이렇게 나오면은요,
제가 이 트럼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조금 예, 그건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만 예. 저 양반은 뭐든지 아주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겁니다. 같은 그 바라기에는 우리 권장관님께서 태극기 세력, 물론 지금 당에서는 내려놓으셨습니다만은 이 태극기 세력들이 온전히 보수의 말하자면 양심이 되고 또 보수가 정화되는 예. 어떤 그런 에너지원, 좋은 에너지원으로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게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무슨 단순히 뭐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친박, 무슨 잔당처럼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무슨 뭐 지금 당에서는 다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을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등 떠밀려서 예. 이제 심부름 한 격이 돼서 예. 당 대표 두 사람 중에 공동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예. 그런 정당이 뚜렷한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미국이 양당 제도로 뭐 지금 돼 있지만은 공화 민주당이 대통령 배출 못했다고 그래서 당명 바꾸고 뭐 예. 그다음 연합하는 거 어디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 정치가 한국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은 예. 대한민국의 적어도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는 예. 그런 정당은 하나 있어야 된다. 예. 제가 꼭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요. 예. 제가 비록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에 의해서 당대표 내지는 당에서 떠났다고 하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그런 예. 정당은 정당은 반드시 생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들고 나오신 자료는 어떤 겁니까? 제가 이게선 예. 최근에 제가 기독교 장로이다 보니까 각 교회라든가 예. 또 저는 기독 실업인들 예, 예. 이런 분들에게서 시국이 하도 이제 혼돈스러우니까 와서 좀 강연 좀 해달라고 예, 예, 합니다. 예. 그때 갖고 나온 것이 최근에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에 가서 제가 한 것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국가적 혼란은 영적 전쟁의 산물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영적 그렇겠군요.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북한에서부터 기획된 것이다. 예. 지르기에서. 저는 이제 뭐 특히 정보를 했었던 입장에서 예. 그에 관련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무슨 녹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건 확신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거 저쪽은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예. 이 난파되는 북한의 거물급 공작 요원들이 예. 이제 김일성 비밀교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자를 제가 이제 국정원에 있을 때, 지금 안기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신문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직접 교시한 내용을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걸 각 분야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동안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공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디도스 공격도 있고. 제가 잠깐 볼까요? 예.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우리 농협 전산망도 이제 됐는데, 요거는 제가 KT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KT에다가 논문을 써서. 뭐 쓰신 논문이군요. 예, 제가 직접 쓴 이제 논문인데, 이 제가 드린 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여튼 우리 개인 PC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산망에 무차별적으로 북한의 해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북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 관심 분야인 전자개표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참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우리가 선거할 때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 결과를 이제 개수하지 않습니까? 그 개수하는 것이 원래는 법상 반드시 사람이 육안으로 다 모든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를 쓰는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써오고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죠. 예,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게 단순히 계산하는 무슨 미케닉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인터넷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기계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컴퓨터 내지는 소프트웨어 내지는 전산적인 작용이 들어가면 전산 조직이라고 합니다. 전산 조직. 조직. 그러면은 현행 법상으로는 전산 조직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원래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자개표기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다가 법적인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는 분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분류다. 근데 이게 단순 기계적 분류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제가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류가 생겼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이번에 만약의 경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쓰면은요, 당선된 사람이든 낙선된 사람이든 언제든지 이 부분을 걸고 들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이 문제를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서명을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선관위에도 제출하고 각 당에도 이걸 제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위해서는 아니 최근에 그 무슨 전자개표기 관련 뭐 공급자 말하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뭐 양심 선언을 했다는 얘기도 돌았죠. 돌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그것을 했었던 사람이 그 이제 한틀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에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고 그게 일부를 이제 다른 걸 하는데 다른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양심 선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한국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각종 이제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 증인으로 나오지를 못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은 오늘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자료를 시간을 한번 가지고 자료를 지금 최근의 자료하고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빠르면 내일이라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든 참 지난 겨울에 그 태극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고요. 저는 정말 어쩌다가 얼결결에 앉아서 죽느냐 서서 싸우다 죽느냐 이 생각 때문에 나왔는데 그 단식을 타셨는데 몸은 회복이 좀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원하시고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오히려 잔병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이 소화기 계통만 좀 회복되면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약주는 안 하시죠? 거의 요새는 약주뿐만 아니라 자극성 있는 것을 안 먹으니까 이것도 또 제가 또 다행이죠. 남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든 이 권장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는 대로 이번 대선 결과는 이번 이때까지의 선거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태극기 붉은 마음들이 선거 날 저녁에 웃을 수 있기를 축배를 들 수 있기를
예. 그날은 한잔 하셔야 되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안보단체에 있는 곳에서 저보고 뭐 한 1분 동안 얘기하라고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 있었지만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분이 참 그분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이 세운 이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이 서 있을 때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한번 뭉쳐봤다. 예. 뭉쳐서 기적 한번 이뤄봤다. 예.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는 뭉치지 못하는 못난 선열들이 아니었다 하는 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노구를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남은 이제 이 여생을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은 예. 저로서는 정말 보람되게 예. 살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